EBS 수능 특강 오늘 이태준의 돌다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준의 생애와 또 문학적인 소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원래 본명은 이규태입니다. 이태준 작가 보겠습니다. 본명은 이규태. 1905년생인데 철원생, 강원도 철원. 철원에 가면 이제 돌다리 어떤 돌다리 문학, 돌다리 이 소설의 그 문학 어떤 그 비가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1930년대 순수 문학의 기수인데 김동인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소설 고유의 문학을 확립했다. 미학을 확립했다. 그래서 김동인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소설 미학을 확립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소설의 완결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부릅니다. 모파상 아시죠? 목걸이 뭐 이런 소설을 쓴 사람. 그래서 그 정도로 문학성이 뛰어난 돌다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인회라 그래서 1933년 김기림, 이호석, 유치진, 이태준, 정지영, 이무영 등 9명이 이제 결성한 문인 친목 단체죠. 그래서 순수문학, 공리주의, 계급주의 문학이 아니라 순수 문학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작품을 좀 작가를 좀 알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본문을 좀 분석하기 전에, 이 본문이라 하면은 이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설은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핵심되는 이제 전개 부분과 위기, 절정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줄거리. 자, 여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창섭이죠. 창섭. 자, 창섭이라고 하는 아들. 창섭의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창섭의 아버지 있습니다. 그죠? 창섭의 아버지. 아버지를 이제 창섭과 아버지가 있는데, 자, 이제 요 두 인물에서 창섭의 직업은 의사죠. 의사. 서울의 권위는 의사예요. 그리고 잘 돼. 그리고 이 시대 일제강점기입니다. 의사인데, 내과 의사인데 병원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 시골의 농토를 팔라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발단이 그거예요. 그래서 의사인데 창섭이 아버지에게로 고향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있죠. 목적이 아버지 땅을 판매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의사니까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 확장하자. 병원을 확장하자. 이따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집에 살아야 되니까 3층짜리 양옥집, 좋은 집이 나왔으니까 땅 팔아서 그거 사면은 우리 한 집에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아버지를 땅 판매하러 설득하러 온 거죠. 요게 이제 전개입니다. 창섭이 말을 막 들어섰을 때 오늘 본문에 좀 볼 건데, 장마 때 내려앉은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때 뭐 하고 계시냐? 이제 장마였어요. 장마 때 돌다리를 보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막 내려왔을 때 아버지 돌다리를 보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점심 때 아버지랑 쭉 얘기하다 다시 저녁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땅을 팔고 서울로 올라가자는 창섭에 대한 아버지는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얘기했죠. 땅을 팔고 서울로 다 같이 모입시다. 이렇게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아까 얘기했던 설득 요구하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하다가 절정 부분에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죠?
아버지는 이 창섭의 제안을 거절해요. 거절. 그리고 죽기 전에 땅을 농민에게 넘기겠다는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도 안 질 거야? 그러면 이 땅은 내게 아니야. 땅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동시에 땅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언도 어떻게 하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자경농 농사 짓는 사람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땅을 내가 그 사람의 농사 짓는 사람의 땅을 넘긴다. 땅을 그 사람에게 남겨주겠다. 넌 농사 안 질 거지? 그러면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대한 아버지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따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섭은 아버지 세계와 자기 세계의 결별을 체험하고 갑니다. 그래서 창섭이 깨달아요. 창섭이 아버지 말을 듣고 창섭이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 근데 이 깨달음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이때 나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인식의 아이러니라고 해요. 뭐랄까 인식 또는 의식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인식의 아이러니가 맞죠? 인식의 아이러니. 제가 잠깐 맞아요. 자, 볼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깨달긴 하지만 그래서 깨달아서 아버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이 맞아. 인정. 아버지 인정. 그리고 창섭. 근데 나는 이 아버지를 인정하지만 나는 또 나의 삶이 있어. 그래서 나의 삶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고수. 그래서 그냥 그걸 인정하고 고수하고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이제 전체 줄거리인데 그래도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버지 아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버지 아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아버지와 아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어떻게 비교가 되나? 자, 먼저 아버지의 직업은 뭐예요? 아버지 아들의 직업. 아버지는 농사 짓죠? 농부, 아들은 의사. 두 번째 땅은 아버지는 이 땅이 뭐예요?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 그러니까 소유, 판매, 팔고 말고 어떤 소유나 재물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땅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으면 또 땅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삶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뭐예요? 금전적 수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상징. 그래서 아버지는 돌다리. 이따 이제 돌다리가 무슨 의미인지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돌다리도 대변이. 돌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돌도 놓게 되고 시집도 오게 되고 너 대학 갈 때 일로도 가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상징적인 돌다리죠. 그리고 아들은 나무다리 있지 않냐? 왜 굳이 돌다리를 가지냐?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졌다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다. 실용성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삶의 태도. 자, 아버지는 안분지죠.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아들은 뭐예요? 자, 과욕. 과욕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또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비교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있는 전체 개요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자, 정리해 봅시다. 자, 뭐 단편 소설인 건 뭐 우리가 잘 알겠고요. 자, 성격은 뭐죠? 성격은 일단 리얼리티죠. 사실적. 그 다음에 아들에게 교훈을 주죠. 야, 땅은 소유가 아니야. 땅은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이야. 그리고 뭐 세태 비판하고 있죠.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자, 배경은 일제 말기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일제 말. 수탈. 땅도 뭐 동양측식 주식회사에서 땅을 막 팔고 사고 이렇게 소유로 했던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공간은 농촌 마을이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작가가 전체 3인칭이니까 전지적이니까 뭐 이렇게 그 객관화는 있지만 그 객관화 속에서 관찰 시점보다 객관성은 좀 떨어지죠. 보편성은 떨어지지만 그 내면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주제,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주제는 좀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네. 주제. 자,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틀리죠. 자,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물질 만능 사회에 대한 비판이죠. 물질 만능, 뭐 오늘날에도 그 여전히 유효하죠. 사회에 대한 비판.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돌다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은 뭐냐? 이 주제의식은 뭐냐?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돌다리 주제의식. 근대 자본주의 비판. 모든 자연 대상을 물질화, 물량화 시키는 거죠. 그죠? 물질화, 물량화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빈곤의 악순환의 이유와 근거가 뭐죠? 땅에 있어요. 땅을 누군가 소유하면 누군가 그 제한이 되죠. 결핍이 되고. 그래서 땅을 없으면, 농사할 땅이 있으면 땅의 종속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종속이고 자유의 종속이고 억압이 되는 거죠.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본문을 잠깐 볼 텐데요. 부분 볼 텐데 이제 전개 부분. 처음에서 우리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 전개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부에서 이내 아버지를 배울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을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 축 추겨 돌다리를 고치고 있었다. 아까 돌다리 수리한다 했죠.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뭐겠어요? 아버지 땅 팔아서 이렇게 병원 짓자는 얘기죠. 병원 크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이제 아버지 방문한 거죠.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에 얽어 그걸 끌어올리고 있었다. 이제 돌다리 쭉 끌어올려서 다시 이렇게 보수하는 거죠. 여기 여기 뭐라 나왔죠? 여기 보니까 그 기장은 이제 옷의 길이래. 옷 길이만큼 이 돌이 이제 흩어져 있는 거죠. 돌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죠. 이쪽에서 좀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좀 자, 그래서 이게 돌이 이제 이렇게 원래 돌다리 이렇게 있는 돌다리가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거예요. 겨울 동네 복판에 흐르고 있어 아래 위로 징검다리 서너 군데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치는 모두 돌다리를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이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너희 중조부님이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의 상돌은 이제 그 묘 앞에 이렇게 뭐 음식 차려놓는 그런 거죠. 자, 상돌해 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너올 수가 있니? 그래서 이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그러니까 돌다리를 놓은 거. 그러니까 돌다리가 이런 징검다리가 아니에요. 이런 징검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놓아서 이제 편하게 갈 수 있게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후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에 어찌 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돌다리가 떠내려갔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쭉 내려와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뒤를 쫓아 이내 개월에서 돌아왔다. 이제 아들이 들어왔고 아버지 따라 들어왔죠. 아들이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 냉정히 체견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아들의 성격, 그죠? 이제 아들 5번 내용 한번 분석해 보면, 자, 아들의 성격이 나오죠. 차분차분해,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뭐랄까요? 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들은 차근차근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얘기하듯이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유. 자, 아들이 사실 병원 증축의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미안했던지 내 부모님을 못 모셨다. 부모님 모시기 위해. 그래서 좀 큰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가는 것보다 부모님이 올라오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 또 변명이죠. 그리고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 병원을 버리고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올라오시는 것. 아까 얘기했죠. 병원에 날이 환자가 늘어나 입원실이 부족하되 오는 환자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환자를 더 많이 수용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니라 뭐죠? 돈을 좀 많이 벌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3분이 이 시구 언제냐면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으로 국가 총동원령이 내린 물자 부족에 이 시대에 건물을 짓는 것은 일본이 방해도 하고 돈도 많이 들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교통 편한 자리 3층 양옥집이 하나 났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좋은 자리가 났다. 3층 양옥집 좋은 자리가 나왔다. 좋은 자리를 지금 확보했다. 그 좋은 자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버지 땅을 팔아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아버지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가 3층 살림집 직공들 합숙실로 꾸몄던 것, 입원실로 변장하게 용이할 것, 수도 가스 다 들어오는 것, 그리고 가격이 염한 것, 가격이 좀 싸다는 거죠. 그리고 싸게 나왔다. 이 가격이 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병원 팔면 1만 5천원 받겠지만 그것을 새집 고치는 데와 수술실 기계 완비하는 데 들어갈 것이니 집값 3만 2천원을 따로 있어야 될 것.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뭘 하자? 땅 팔자. 땅을 매매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 확장해 놓아도 1년에 10,000원씩 이익을 뽑아 자신이 있다. 그래서 돈 벌 자신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는 창섭의 입장은 뭐예요? 땅은 매매. 그리고 수단이죠. 수단. 그러니까 땅은 이 창섭에게 땅은 뭐예요? 땅은 하나의 자기가 먹고 사는데 또는 자기가 더 출세하는데 뭐랄까 수단인 거죠. 수단. 자, 이
돌다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그 창섭의 생각과 이 창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를 이제 쭉 봤는데, 이 돌다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는 얘기했죠. 어떤 농토요 삶의 터전이요, 창섭에게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절정 부분을 좀 더 가보겠습니다. 칠판이 좁아서. 자, 절정 부분에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자, 이런 거예요. 점심을 이제 자시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은 힘이 줄었나 봐. 그달이 처음 놀 적에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에 저 거들던 돌인데 장교 수십 명이도 못해. 이제 불만 있는 거예요. 저것도 못 고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나무다리인데 그걸 왜 고쳐요? 나무다리를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그런 소리 하는구나. 너 헛소리 할래?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너 그 다리 위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 서울로 공부할 때 그 다리 건너가던 생각 안 나? 시세 사람들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 쓰는 건 줄 알더라? 인정. 뭐죠? 아버지가 인정이라는 게 아버지의 아버지 생각. 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인정은 우리가 자연에게도, 그지? 예, 자연에게도, 특히 땅에게도 있는 거야. 또 뭐야? 돌다리에게도 인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 사람아. 응?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자연에도 인정을 갖고 애정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인정이라고 해서 이 자연에게도 뭐예요? 애정이 있어야지. 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 모셨고 그 다리로 그르그르 댕겼다. 내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시집왔고 나 죽건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아버지의 단호한 땅 팔 생각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 못 팔겠다. 내 아버지께서 손수 이룩하신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아버님께서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 흘리는 논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이 있다고 어디 느르지 논 같은 게 있고, 여기 이제 느르지 논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논의 이름. 느르지 또 느티나무는 할아버님이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 은행나무는 아버님이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의 동상이나 다름없는 경건한 마음에 솟아나 우러러 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에 이해를 따져 사고 팔고 하냐? 땅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쭉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네 덕으로 오늘의 의사 됐니? 내 덕인 줄 알면 내 덕이냐? 네 덕이냐? 그거 아니다. 내가 땅이 없어 뭘로? 땅 없으면 내가 농사지어서 너 대학까지 시켰잖아. 밭에가 절하고 논에가 절해야 쓴다. 그게 그 논밭이 너를 의사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의사, 그러니까 아들에게 너가 의사 된 거 사람이 아니야. 이건 뭐야? 땅이 그랬어. 그래서 땅에다가 네가 절을 해야 할 판이야. 이 땅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거죠. 근데 땅에 파는 건 부모를 파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고로 하늘의 덕에 땅이 통하지 않고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게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땅은 천리다. 근본이다. 이 얘기죠. 땅은 천리다. 하늘의 이치다. 근본이다. 네.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이제 절정 부분에 땅을 밟고 다니니까 다 땅을 우습게 여기지. 땅처럼 음가가 분명한 게 무엇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일 만큼 땅은 반드시 후원, 보답을 주는 거다. 세상 은혜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기들한테나 맡겨버리고 떡 도해지가 얹어 소출을 팔아다 뭐다 도해지에 낭비해버리고 땅 갖고 된 단돈 1원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자식으로 치면 후레 자식인 셈이야.
땅을 무시하고 땅에서 난 소득을 막 쓰는 거 후레자식이다 이렇게 후레자식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면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을 자갈밭이 되니 아나 뚝이 떠나가는 것을 아나. 걸음 한번 제대로 넣나. 정급하게 대해 자기들이 우는 소리를 해야. 요즘 너희 신의들은 이제 여기 신의 주사침 그러니까 서양의술들은 주사침 놓는 애꿎는 금비만 갖다 털어넣지. 금비는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거름이죠. 거름이나 갖다 털어넣지. 그러게 땅을 홀덴하고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다들 어디로 갈 텐고. 인간이 죽어서 땅으로 갈 텐데 땅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창섭이는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자기 보낸 걸 깨달았다. 땅에 대한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은 이단적인 계획에 용납되니 마무리하다.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는 땅이 뭐야? 아버지는 신앙이야.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해? 땅을 팔자고 하니까 뭐 아들은 이단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돌다리의 의미는 아버지는 자연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농촌공동체 그죠? 이 돌다리 아버지에게서 돌다리 그죠? 전통적이고 땅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자연중심이죠. 자연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동체, 농촌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땅이. 이 정도로 아버지에게는 땅이 종교와 같은 것이고 신앙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인식의 아이러니도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반적으로 쭉 한번 이태준의 돌다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땅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요즘 뭐 LH 땅 투기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수단으로 땅을 가는 순간 벌 받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그 성서적 경제학 몇 번 얘기했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땅은 소유로 가면 안 된다. 이 땅을 소유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 땅으로 인해서 결핍이 오고 제한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빈곤이 오는 거죠. 여러분 땅값이 비싼 이유 누군가 계속 땅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공기를 마시듯이 땅도 누군가 다 소유하는 곳이에요. 땅은 누구나 땅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공기를 공평하게 마시듯이 땅도 누구나 밟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은 뭐예요? 공공재요, 공유재입니다. 물과 공기가 그렇듯이. 그런 면에서 누가 자꾸 땅을 소유하는 순간 결국은 그 땅으로 인해서 빈부격차, 빈곤, 고통, 아픔. 땅이 아프기 시작하면 땅은 열매의 소출을 내지 않습니다. 인간이 땅을 수단화하고 여기 아들처럼 땅을 그렇게 창섭이처럼 땅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땅이라는 것은 이 인류를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연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땅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땅이 매매의 수단이 아니라 함께 나눔과 공유의 수단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완성도도 높고요. EBS 수능 특강 돌다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